카네기 인간관계론 5번째 영상 본문 들어갑니다. 이미 30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트교는 교도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쳤다. 2500년 전 중국의 공자도 이것을 가르쳤다.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도 도덕경을 통해 이것을 추종자들에게 가르쳤다. 기원전 5세기에 석가모니는 겐지스 강가에서 이것을 가르쳤다. 그보다 1000년 앞서 힌두교는 경전에서 이것을 가르쳤다. 이미 20세기 전에 예수는 유대의 바비산에서 이것을 가르쳤다. 예수는 이것을 하나의 생각으로 요약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일 것이다. 여기 있네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번에는 책을 훌쩍 넘겨서 파트 2 사람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그 중에서 6번째 사람들을 단숨에 사로잡는 법 148페이지 몇 줄 소개했습니다. 이 문장이면 21세기에도 그대로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할까요? 왜? 저도 그렇고 이렇게 쉬운 말이 진리인데 권위자나 대가의 시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를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신감 부족. 자신감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기 어렵습니다. 대접이라는 것이 직장인,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면 민원인을 대할 때 자신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처음부터 나쁜 직원도 없고 불친절한 직원도 없죠. 단순합니다. 현장에서 불친절한 대응은 응대하는 직원의 종합적인 능력이 부족한 데서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실무를 잘 알지 못해서 또는 그날따라 몸이 아프거나 그냥 체력이 약해서 항상 짜증이 나는 거죠. 대화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리려고 무뚝뚝하게 하기도 하고 대화 능력도 실무 능력이 되는 직종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개인 사정이 어지럽거나 어쨌든 자신감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기 어려울 겁니다. 둘째, 삐뚤어진 마음. 가이드라인이 있는 사람, 직위가 낮은 사람을 깔본다거나 여직원을 깔본다거나 비정규직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다고 기회만 되면 말을 놓는 스타일.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능력은 부족하면서 체면은 중요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능력도 부족하고요. 말투도 이런 식이죠. 그런 일은 이것이 원인이야. 내가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 이렇다고 했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대체로 단정적인 말투, 선언적인 말투, 결정을 짓는 강한 어조, 가르치는 말투죠. 자기도 모르게 누구나 이렇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단정적인 말투, 정의 내리는 가르치는 말투, 대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남을 잘 대접하기 어려울 겁니다. 셋째, 무조건 강자 옆에 줄 서는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 줄 서는 예민한 안테나를 가진 사람이죠. 눈치가 아주 빠르고 사회생활 잘하는 유형. 대체로 누군가와의 충돌이나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대립하는 것은 오래 못 견디는 스타일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옳은 길로 가기 위해 정의롭기 위해 견뎌야 할 갈등 상황이 있다면 참고 버티기보다는 제일 심리적으로 쉬운 방법, 그러니까 수능 또는 심리적인 항복을 택합니다. 강자에게 줄 서는 사람이라면 같은 고객이라도 높은 사람과 일면식이 있을 경우에 더 잘 대접하겠죠. 선별적 대접이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를 실행할 때 방해가 되는 한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있겠지만요. 이번에는 162페이지 명은 한 줄입니다. 상대방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라. 상대방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사례로 23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사기친 유명한 사기꾼과 대영 제국을 다스렸던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의 비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법은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치려는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대영 제국을 다스렸던 디즈레일리도 마찬가지. 앞서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는 것이 소개되었는데 이 문장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아야 하니까요. 지식이나 경험도 필요하고 그게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호감, 부침성 이런 재주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따져봅니다. 상대방과 만나면 호감이 저절로 생기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누구나 호감을 느끼는 미인이나 미남이 아니라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직장 상사이거나 기타 우위에 있지 않다면 대화를 위해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또 가급적이면 후광 효과를 얻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인지 같은 고향은 아닌지 주변인 중에 누구를 아는 사람은 없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취미, 옷 입는 스타일, 자동차, 결혼 여부, 나이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먹서먹 할수록 공통점이 나오면 서로 마음이 편해지죠. 할 이야기가 늘어나니까. 인맥, 학맥 이런 것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고요. 등산, 자전거, 사진, 배드민턴, 축구, 야구, 산책, 바이크, 신앙송, 그림, 붓글씨 아니면 그냥 술, 커피나 차 뭐라도 공통점을 찾아야 이야기가 더 잘 흘러가겠죠. 이론적으로는 상대방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라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만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how에 대한 실제 컨텐츠는 카네기가 알려주는 명언들과 21세기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는 사회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경험이 부족하면서 책만 읽어서는 자기 혁신이 어렵다는 걱정이 나오는 거죠. 이 책은 시작부터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진심을 가지고 들어주라고 말하고 그걸 진정으로 하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더 수월할 거라고 하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공부와 일만 챙기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듯 합니다. 공부와 일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술도 실력이고 잡담도 실력이고 힘 좋은 것도 마찬가지. 부모가 물려준 건강, 지적인 능력 안타깝지만 금수저 부모의 금전적 지원은 청년들의 경쟁에서는 거의 사기 카드처럼 강력합니다. 젊은 세대 간 경쟁하는데 부모의 힘이 작용하죠. 불공정이라 해야 하나요? 글쎄 좀 애매합니다. 법을 지킨다면. 공부 못해도 돈 들여 유학 다녀오고 어찌어찌 해서 졸업하고 학위를 따오면 다시 부모 찬스로 좋은 자리를 노릴 수 있고 최근까지는요. 그래도 현실입니다.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도 현실이라고 봅니다. 팩스 하나 보내고 나면 그 답장이 올 때까지 일 진행이 안 되던 과거에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돈의 힘으로 스펙을 쌓고 세상이 그렇게 조금 느리게 흘러가니까요. 좋은 자리에 가서 즐기거나 견디는 것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공평해지고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아직 일부 노조에서는 일자리도 직원 자녀들에게 세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그분들이 열심히 데모해서 획득한 권한이라고 치고 넘어갑니다. 마음에는 별로 안 들지만 반면에 흙수저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금수저처럼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인맥 소개시켜 줄 리도 없고 좋은 차, 유학비, 학원비, 고액과외 이런 것을 지원받을 리도 없고 발품이라는 것은 현장 경험, 주변 인맥 관리 아니면 여기저기 그냥 술자리에서 얻는 정보도 해당합니다. 세련된 방법이든 무식한 방법이든 열심히만 살면 그렇게 해서 발품을 팔면 경쟁사회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죠. 흙수저는 부모 찬스 없다? 꼭 그럴까요? 고아의 처지가 아니라면 부모의 정보력, 부모의 인맥, 그게 안 되면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의 대화, 평생 쌓아온 부모와 밥상 대화도 포함해서 봐야죠. 부모에게서 배울 것이 전혀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아무런 재주가 없었다면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냈을까요? 그렇게 훌륭하게? 혼자 컸다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부모 역할이 만만찮게 어렵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죠. 공무원 집에서 공무원 나오고 교사 집에서 교사가 나오고 의사 집에서 의사가 나오더라. 부모와 돈독한 관계 또는 형이나 누나, 삼촌과 대화를 통해 지름길을 남보다 먼저 들어서는 거죠. 흙수저 처지면서 부모는 무조건 과거 사람이야. 시대가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부모, 친척, 형제, 자매와 대화를 소홀히 한다면 내가 짊어지는 페널티가 너무 커집니다. 대단한 사업가들도 일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주변에 최대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이번 장은 두 명언으로 마무리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또 상대방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두 명언을 살짝 수정해 봅니다. 단수를 복수로 변경하는 거죠. 남 대신에 세상을 넣어서 표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남이라는 것이 모여서 어찌 보면은 세상이 되니까요.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세상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세상을 대접하라. 말이 되는가요? 세상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불만은 적어지고 좀 더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긍정의 마인드죠. 개인이 모여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좁게는 내가 속한 회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네기 인간관계론 5번째 책 리뷰를 마칩니다.